안녕하세요. 정책적으로 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히 트럼프와 같은 자국 중심의 정책을 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민 정책에 있어서 그 중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에 있던 그 화교 출신 당시에는 그 중국인들의 대부분을 돌려보냈죠. 그래서 화교 자본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한국 내에서는 화교 자본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런 정책을 폈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 취득도 금지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 화교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그 세계화 세력이 한국을 오픈한 것이 DJ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굉장히 그 중국 화교 자본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데도 진짜 참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화정책으로 빈센조를 그 중국 자본이 영향을 줘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식으로는 빈센조를 문림자라고 읽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친하고 그 문재인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또 문씨를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빈센트라는 것은 완전히 외국 이름인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강조를 하나 보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한국 문화를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저는 하얀 이 칼라, L이라고 그러나요? 그 칼라를 보고 참 이상하다. 마감질을 저렇게 한 거는 참 중국 사람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거꾸로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국의 낙태 이런 걸로 여성 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프로라이프라 그래서 그 반대되는 운동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이름이 연취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취현이라 그래서 이름 자체가 또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강대 법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서강대 하면 그 유명한 예수회가, 일본 예수회가 영향을 준 그런 게 서강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강대를 졸업한 그런 변호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학원가의 기출 문제집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왜 인민망 거기서 학원 사업을 동시에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민일보, 인민망 그것과 학원 사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교육 사업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젊은 층에 지금 침투에 들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셸리 왕이라는 여성인데요. 그 빌 게이츠가 그 마누라랑 이혼을 한다고 막 그래서 떠들썩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 셸리 왕이 굉장히 몇 년 동안 9년 동안 그 빌 게이츠 재단을 위해서 빌 게이츠가 중국에 왔을 때 중국의 그 고위급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 통역을 맡았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빌 게이츠는 중국에서 그 화웨이 즉
국방성, 중국 국방성 일을 하는 화웨이와 합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화웨이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들 이렇게 빌 게이츠라는 그 세계화 세력 글로벌리스트죠. 이 사람이 추진하는 것과 반대되는데 이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즉 화웨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글쎄요,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정도로 안 쓰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빌 게이츠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 여성과의 뭐 something이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떠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제 구설수에 올랐다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는 이상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세계를 단일화하자, 뭐 그 인구 축소를 하자 이런 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바이오와 IT를 통해서. 그래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공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하고 구글도 중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빙의인가 뭐 그래서 그것을 용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의 아주 핵심적인 세력이 바로 빌 게이츠고 소로스입니다. 빌 게이츠는 중국으로 하여금 1대1로 사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뒤를 대줄게. 이런 얘기를 한 기사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공이 만약에 1대1로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됐다. 그럼 빌 게이츠가 거기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정책을 빌 게이츠는 또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글로벌리스트는 소로스인데 소로스는 각 나라의 시민운동을 일으켜서 그 나라의 국경을 없애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 소로스가 한국의 시민운동도 움직여서 메갈리언 같은 그런 단체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자금력이 들어오니까 그 시민운동도 가만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소위 그 문재인 그런 글로벌리스트 정부에서 이런 걸 키워주긴 했겠죠. 성인지도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이 메갈리언이 한 게 너무 웃기는 게 한국의 남성을 비하하는 그런 것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이 잘 모르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돈도 들어오겠다 이런 게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LG 쪽의 그 작은 슈퍼마켓 거기 광고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 암암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이것은 그 디즈니랜드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모방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좀 무거운 주제인데 한국의 그 서북 청년단의 활약이 무려 70년 동안 그 빨갱이론을 가지고 무장한 게 서북청년단이잖아요. 물론 이 서북청년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토지 개혁 뭐 이런 거에서 토지를 뺏기고 또 종교를 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일단 굉장히 반감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서북청년단 쪽 사람 중에서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분이죠. 그 사람의 이 바로 서북청년단의 핵심 인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세월을 가면서 어떤 좀 더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그 과거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개신교 장로회 쪽에서는 신사참배 거부 등 이렇게 독립운동형으로 남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구호물자를 막 풀고 선교 자금을 독려하고 뭐 이런 것이 서북청년단과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그것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배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강성 그 반북 세력이죠. 저는 이렇게 어중간한 중앙에 있는 세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한국은 주변국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전쟁이 날 확률이 높죠. 전쟁이 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한국 사람 손해를 하는 거죠. 북한 사람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강성 이념을 지닌 사람들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이 빨갱이론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감성을 자극하고 또 오래된 역사가 있고 또 돈이 돌고 이러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서 한국에는 그런 오래된 이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노인층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수는 없죠. 또 특히 한국의 주한 유엔사라는 것은 유엔의 지위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조차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랬으니까 뭐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래서 뭐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이 무슨 선언까지 하게 됐고, 그래 뭐 DMZ를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놓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무실한 유엔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물론 미국으로서는 현재 유엔사가 미군이 주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통해서 남북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유엔사가 유엔 밑에 들어가 있지도 현재 않는 거죠. 이런 이상한 구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제로 보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강성 반북 세력이나 또 지나치게 또 지나친 거, 강성한 거 이런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만 해도 북한에 뭐 원유 자원이 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상당히 그 전쟁을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돌아오면 대북 문제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